네, 복팟 플러스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와,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왜? 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꼬조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미미님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쉬 워커의 책을 갖고 얘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다시 한번 제목을 천천히 말하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영어도 그대로? 영어로는 Why We Sleep. 오. 네, 뭐 거의 비슷하고요. 이건 우리가 왜 자나? 네, 그 부제는 수면과 꿈의 과학.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과학 책입니다. 저자 자체도 신경과학자이자 수면과학자이고 책도 512쪽에 달아맞고 조금 도톰해요. 두껍네. 네, 두툼했고 굉장한 데이터나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격 과학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잠에 대해서 우리는 왜 잠을 자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네. 잠이 자고 싶으니까 아니 근데 이 책을 사고 싶었어요? 잠을 자고 싶으니까 자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500쪽이나 넘는 책을 굳이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책 어떻게 선택한 거야, 근데? 아니 이 제목 갖고는 안 된다. 500쪽을 읽으면 잠이 올까 싶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읽으면 잠이 오게 네. 되는. 불면증인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 책에 제 눈에 좀 띄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이 책이 굉장한 좀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 언제? 2010 그 영어권에서는 2017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이렇게 열린 책들에서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였고 영국이나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였고 수많은 언론사 예를 들어 가디언 영국의 가디언, 옵서버, 선데이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데일리 메일, 이브닝 스탠더드, 퍼블리셔스 위클리 아주 유명한 유명해요? 그렇죠.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NPR 미국 NPR 이런 등 언론사에서 2017년에 그런 언론사 지금 제가 언급한 언론사에서 모두 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그런 책이죠. 대단했네. 그럼요. 우리만 몰랐네. 그리고 빌 게이츠가 2019년에 자기가 빌 게이츠가 매년 뭐 5권 10권 책 선정하는 걸로 유명하고 또 네. 그렇게 한번 선정되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네. 빌 게이츠가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빌 게이츠가 선정한 5권의 책 중에 유일하게 과학책으로 선정된 책이고. 이래놓고 빌 게이츠 막 하루에 3시간 자고 이러면 너무 배신감이에요. 그래놓고 네. 이 책에 가르친 건 정반대로.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출판되자마자 2019 우수 과학 도서에 선정된. 야, 나 몰랐는데 꿈에도 몰랐는데. 네, 굉장히 뭐 알만한. 저는 이제 과학 관련 베스트셀러는 뭐 좀 챙겨보는 리스트를 챙겨보는 편인데 잠에 관해서 잠과 꿈에 관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좀 흥미가 돋지 않나요? 네. 어떻게 잠 좋아해? 저는 잠을 너무 사랑합니까? 좋아하거든요. 전 인생 망하면 잠으로 망할 거예요. 너무 많이 자서. 각자 조예가 깊구나. 저는 잠이라는 게 이제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잠만 자면 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책에 의하면 그 과학적 이유가 있는데. 우와.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우리 안 읽어도 될 것 같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네, 그 가치를. 저희 엄마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잔다고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근데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긴 해요, 주변에?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간혹 저는 있어요. 그런 예. 사람이 저희 증조 할머니가 되게 파워 여성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맨날 막 죽으면 잘 건데 지금 왜 자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러셨던 분. 바로 근대인이다. 네. 옛날 분인 것 같지만 바로 그게 근대인이에요. 그런 얘기 참 어릴 때 많이 들었죠. 네. 죽으면 영원히 잘 자. 네. 뭐 이렇게 자느냐고.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 말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진짜. 어머니도 그러셨겠네? 그럼요. 저도 어릴 때 심지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잔막이 들었다. 수마라고 하나요? 그래, 약간 죄책감이 있었다, 솔직히. 그지? 그럼요. 잠 좀 네. 자는 거에 죄책감이 있었어.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지금 서구 선진화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잠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고 경시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죄책감이 들게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잠깐 소개해 볼까요? 매튜 워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 그러니까 과학자죠, 과학자. 수면 전문가? 예, 그러니까 수면의학. 의학 전문가? 수면의학 전문가이죠.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그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했고 박사학위도 신경생리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UC 버클리에서 신경과학 및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그 대학 산하의 인간 수면 과학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현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면의 필요성, 수면의 효과, 수면 부족의 위험성 이것을 알리는 데 아주 대중적으로나 연구자로서 과학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면 외교관으로 불린다고 해요. 슬립 디플로맷. 왜 그래? 그러니까 수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 대중이나 연구자들 상대로 굉장히 알리고 있기 홍보대사.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이나 서평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평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수면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게 최근 한 2, 30년이라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잠이나 이 수면의 어떤 과학적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이 연구되지도 못했고 꾸준히 나오지도 못해서 다른 원인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수면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효과나 기능들이 알려지게 된 게 이제 불과 최근 얼마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웃기다. 그렇게 우린 인간의 시선 속에 꿈까지는 관심사긴 했는데 맞아요. 수면 자체를 두고 연구를 하거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나 보네. 그래서 그동안 연구를 별로 안 했나 봐요. 그러네. 이게 또 음. 미개척 분야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미개척 분야고 이제 막 연구가 활발하게 되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사실은 이 왜 인간이 잠을 자게 되는지 아, 이거 이해된다 갑자기. 왜냐면 근대 정신이라는 게 뭘 하는 건데 이게 뭘 안 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낯선 순간이잖아 이게. 인간이 시체처럼 있는 건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진화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아니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왜 안 하냐고. 맞아요. 뭔가 생존하고 예, 먹이를 예. 구하는 행위를 하고 그 번식을 하는 행위를 해야 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그 멈추죠. 모든 위험으로 노출되네? 맞아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에 진화적 이점이 없고서는 이 수면이 이렇게 음. 잠이라는 아, 것이 진화되는 그렇지. 이유가 없거든. 그렇지. 오. 근데 이점 있어야 돼. 왜 모든 생물은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왜 거의 모든 생물은 잠을 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맞아. 와. 그거죠. 너무 사랑하셨네 나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잠이라는 것이 진화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이 뭐냐를 이제 실제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궁금해지네 또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궁금해진다. 나는 이미 그냥 정복한 부분인 줄 알았지. 아, 충분히 잤는데 뭘 더. 저는 아직 좀 정복할 영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정복해 보려고요. 자는 만큼 잡았고 행복해봤고 그런 걸 알지. 충분해. 좀더 자야 되겠어. 그 재밌는 거는 이 책의 추천사를 하도 뭐 여러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쓰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정재승 교수 있죠. 네. 정재승 교수가 이 책에 대해 추천사를 쓰면서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놓아둬야 될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책이다. 지난번에도 무슨 책 하나가 그렇게 말했는데 뭐뭐의 분야의 단 하나의 책이라면 이 책이다. 이 방법이네 이 기법이네 기법. 침대 머리맡에 이건 역시 잠에 관한 책이죠. 네, 이 책의 구조를 좀 구성을 잠깐 소개하면 총 4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잠은 무엇일까? 잔다는 것이 무엇일까? 뭐 그것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다뤄요. 우리 잠은 잠이지 뭐그 잠이 뭐.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놀라운 게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려면 이게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증이. 예를 들어 꼬조님 어느 날 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여동생이 소파에서 네. 앉아 있어요. 네. 의식이 없어요. 네. 온몸이 축 늘어져 있어요. 네. 여동생이 죽었는지 네. 실신했는지 네. 잠을 자고 있는지 금방 분간할 수 있나요? 조금 알지. 금방 분간할 수 있고 알지. 인간의 본능상 네. 금방 분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제가 묘사한 행위로 봤을 때 의식이 없고 온몸이 신체가 이완돼서 축 늘어져 있고 그런 몇 가지 특징은 동일한데 잠과 실신과 죽음을 구분하고 그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이럴 때 과학적으로 잠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호흡의 속도? 호흡의 속도?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직접 짚어볼 수도 있지만 네. 가까이 가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손가락을 대보기 전에도 우리는 알 수 일정 정도 있다고. 맞아요. 거리에서 네. 캐치할 수 있다. 네. 얘가 잠을 자는지 네.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럼 몸의 경직도 되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1부에서 다뤄요. 2부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게 사실 이 책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서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이 잠을 왜 자야 되는지, 잠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이 책의 핵심 주장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3부는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왜 꿈을 꾸는 걸까? 꿈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꿈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되게 많은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4부에 가서는 수면제에서 변모한 사회까지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우리 사회가 어떤 수면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면제나 약물 처방 받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규명을 하면서 여러 분야 꼭 뭐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스포츠에서 뭐 공장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 수면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다루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서문에서 보면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가, 이 책을 쓰게 된 핵심 동기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오늘날 이 밝혀진 잠의 놀라운 효능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희가 아까 어머니, 할머니로 했던 그런 핀잔, 맞아요. 그 핀잔이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화된 사회에서 이게 만연해 있다는 거죠. 의외다. 한국만 그럴 줄 알았지. 새 아침에 밝았네. 네. 그게 아니구나. 학생한테 우리가 보통 어떤 말 해요? 뭐 3당 4락 뭐 이런 그렇지. 네. 사당오락 이런 말 하죠. 잠을 줄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잠을 줄여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학생과 직장인 우리가 뭔가 칭송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사회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미덕으로 여긴다는 거죠. 약간 느긋하고 여유 있게 잠을 자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잠충, 게으름. 그렇죠. 게으름뱅이. 나태하다, 나태하다. 게으르다. 한가하네. 네. 요즘 별일 없나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자 좋네. 뭐. 팔자 좋네. 네.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저자가 얘기하기는 거의 대부분의 선진화된 사회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기에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한 결과인데 그럼 어떤 결과냐면 대부분의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사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구나. 예. 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인간의 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자야 되는 잠의 양과 질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면의 양이 내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저자에 따르면 이 책에 따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오. 오늘 아침에 일어난 후 찌부드하냐? 일어난 후에 그다음 일어나고 그다음에 다시 오전 10시나 11시쯤에 다시 잠들 수 있어요. 누우면? 나는 늘 그럴 수 있지. 아무 때나. 그러면 수면이 부족하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정오가 되기 전에 잘 마음이 카페인이 없다. 없어도 심신이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잘 잔 거야. 그럼 잘 잠그고 그러지 못하면 수면이 부족하다.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어떤 적? 속에는. 늘 자고 싶었다는 거야? 네, 카페인 없이도. 카페인 없이도 네. 정오 전까지 심신을 최적 네. 상태로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중학교 때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성 수면 부족 현상이라고 책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나 병이었네. 내가 뭐, 많이 자는 게 아니라. 5시 그렇죠. 꼬조는 지금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핀잔 들 때가 아니라 만성 수면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아니 거예요, 늦게 지금. 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저 이 책에 혹시 그런 내용도 나오나요? 제가 이렇게 너무 자는데도 피곤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잠도 일이라서 잠을 많이 자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피곤해서 그렇다.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그렇진 않다. 그래요? 그거는 틀림없는 수면 부족 현상이 따른 거예요. 늦게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에 따라 11시부터 2시까지 꼭 자라 뭐 그런 말 있잖아. 그렇죠.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TV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잠깐만 소개하면 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약간씩은 차이가 나는데 대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개는 겹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표준 시간 이따 나옵니까? 표준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그거는 뭐 이미 뭐 그걸로 복잡한 건 아닌데 자기가 표준 시간으로 자는 것 같아도 지금 그렇게 못 자. 양은 그럴 수도 질이 네. 또 그렇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네. 워낙 뭐 자기 전에 뭐 아. 핸드폰을 쓴다든지 뭐 주변에 밝다든지 뭐 그래서 수면의 양과 질이 함께 고려되는 텐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일어나서 10시나 11시쯤에 다시 누우면 잠들 수 있나? 다시 잠들 수 있다면 그 수면이 부족한 걸 드러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많이 나오는데 이 수면 부족 현상을 선진국 전체의 유행병 오늘날 코로나를 그런 그 팬데믹으로 선언하듯이 유행병으로 이미 선언한 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선진국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3분의 2가 바로 호저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이 저자에 따르면 오늘 그게 이제 이 책을 쓴 동기이자 저자가 왜 이런 책까지 써야 되는 동기이자 이 책의 핵심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 수면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역계가 손상되고 암 발병 위험률이 2배나 증가하고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서 위험도 높아지고 너무 많이 자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아니 그럼 얘를 많이 거꾸로 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그래서 우울증의 이런 경우. 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우울증이 오는 것은 대부분 수면 부족 현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 책에서 단정할 수는 아직 그 데이터가 부족해 할수 꽤 없지만 그렇다.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또 막 몰려 자고 그러나 보다. 폭식증처럼 거식 때문에. 심혈관 질환, 뇌졸중, 어머. 우려혈성 심장 기능 상실, 심각하네. 잠 그리고 때문이었다고 그게? 결정적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수명 단축. 이것이 바로 수면 부족과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O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그래서 수면 장애 교란과 암이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가 야간 교대 근무 이렇게 해서 수면이 계속 교란이 되는 거죠. 밤에 자고 나이트 시프트하고 그런 야간 교대 근무 자체를 유력한 암 발병 요인으로 규정한 겁니다. 우와. 언제 그랬어?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수면 부족과 잠은 자지만 수면이 교란되는 거, 이렇게 막 낮밤이 바뀌고 이렇게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그 정도로 신체에 우리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아니 거죠. 지금 말하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긴 맞아요. 한데 네. 이 저자는 이걸 지금 상관관계로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경과학자예요. 입증했다고? 그렇죠. 이게 데이터로 왔기 때문에 WHO가 괜히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국가 권면 사항이 아니라 강제 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노동에서 방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서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저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심각하고 그것이 현재 퍼져 있는 문제인데 근데 사람들은 뭐 설마 잠 때문에 그런 거겠어. 다른 요인하고 섞여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국민들 개개인이나 정부의 정책조차도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이렇게 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사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하는 직업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 선진국의 정부에서는 뭐 해마다 엄청난 비용의 의료비나 보험료가 지출되잖아요. 사실 이런 방금 언급한 질병만 해도. 근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그 치료제가 심지어 또 공짜야. 자면 돼. 자면 돼. 이 처방전에 따르면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문제요. 물론이요. 기억력도 강화되죠. 창의력도 높아지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창의력 난리인데 창의력도 높아져. 암과 치매도 예방이 해. 감기와 독감도 예방이 돼. 심장마비와 뇌졸중, 당뇨 위험도 줄여줘. 우울감은 줄어들고 행복감은 올라가. 심지어 저자에 따르면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책에 따르면 몸매를 더 날씬하게 유지하고 더 사람을 매력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미인은 잠꾸러기. 그 옛날에 그 이야기. 그게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방전에 따른 치료제가 뭐다? 잠이잖아요. 잠이. 네. 근데 허탈하면서도 참 이상하네요. 아니 그동안의 병의 이유를 꽤 많은 것에서 찾았는데 맞아요. 네. 약물이든지 음식이든지 노동 시간이든 이렇게 했지 잠 갖고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 사람들이 방금 언급한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성급하게 내과 의를 찾아가지 말고 그 가서도 한두 번 약을 먹었을 때 안 됐을 때는 본인의 수면 시간 체크. 수면의 질과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수면 전문가를 찾아가라. 수면과학 전문의를 찾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책에서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병원에 종합병원에 수면 전문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분야가 아직은 뭔가 사람들의 인식이나 어떤 처방에 있어서 좀 그럼 우리 얘기 좀 해봐봐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럼 얼마나 잠을 너무 사랑하고 잠이 치유책이고 잠이 모든 것인 걸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일찍이.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잠을 자면 일어났을 때 힘이 생긴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 책이 나오는 너무 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두 번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잠으로 피할 수 없다면 난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이 있긴 했지만 잠만한 건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 들으면 내가 몇 시간 자지 봤는데 내가 연속적으로 자는 시간이 6시간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리고 만약 8시간까지 자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해 누구한테. 내가 8시간 잤다고 말을 안 해. 하면 5시간이야 6시간 말을 하지 8시간 이상으로는 말을 차마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문화적 강박이 있는 거죠. 네. 차마 못해 그 말은 무책임한 사람 같으니까. 그렇죠. 한가하네 요즘. 네, 요즘 맞아, 뭐 맞아. 마음 편한가 봐. 이런 맞아요. 소리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8시간 자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토요일 날. 아,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자는 게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연속 시간은 6시간이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책에 따르면요. 많은 선진국에서 주중에 평일에 잠을 조금 자고 몰아자지.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잠으로써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고 한대요. 그렇지. 과학적으로 결코 보충이 안 돼요. 리듬만 그날. 깨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당신 몇 시간 자냐고. 저는 요즘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수면 교란이 와서 잘 잠을 못 들어요. 어머 왜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부작용이. 이 책에 제 대반전이 있어요? 아니 대반전 있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뭐 그런지 몰라도 아. 요즘 밤에 새벽 늦게까지 잠을 잘 누워도 한두 시간 이상씩 잠을 아니 자요. 최근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몇 시간인 거예요 최근에. 그래도 한 1년 사이에. 저는 항상 7, 8시간은 원래 그렇게 했다고? 그 이상으로 이하로 잘 못 자요.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서 어떻게 자요? 내가 또 미미를 알죠. 미미 옛날 대학 때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함께 가서 어디 네. 수련원에 가서 같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도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책임을 먼저 지고 있으니까 네네. 저는 제일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미미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맨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참가자 중에 맨 마지막에 일어나요. 생각나네. 미인이셨구나. 어때요? 얼마나 자는 거라고? 저도 잠을 뭐 고3 때도 7, 8시간은 잤는데 저는 듣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되게 낮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성인이 돼서도 목류병 같은 거에도 시달리고 아. 꿈 같은 것도 늘 꾸고 좀 얇게 그랬어요. 자는구나. 네, 네. 저는 뭐 푹 잡니다. 이 책의 3부에 하면 꿈의 또 중요성, 꿈이 네, 또 네.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아 나빠. 그 효능이 있는 거죠. 꿈의 기능이 있는 아. 거죠. 무의식을 해결하겠지 뭐. 네. 음. 근데 그 무의식은 너무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아주 뭐 비과학적이라고 네, 저는 네. 딱 잘라 말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 좀 전에는 뭐 잠이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그 해결해 주는 게 이 책을 자세히 보면 한두 가지 능력이 아닌 거야. 심지어 우리의 인지 능력 향상, 똑똑해지고. 창의력.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제 과학적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건데 학생들한테 일정 정도의 실험군을 만들어서 했어요? 실험군을 다 했구나. 그렇게 해야 이거 그렇지. 결론적으로 말할 수 그렇지. 있는 그래야 거니까. 되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잠을 잔 그룹과 잠을 자지 않은 그룹을 나눴을 때 일정하게 계속 반복해서 실험했더니 잠을 수면의 양과 질이 일정하게 보장된 그룹이 확실하게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데이터가 이 사람한테 처음 나온 거야? 나 너무 황당한데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이거 다 능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잠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얘기를 그 이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글쎄 말이 그거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처음인 것 같거든요. 낭설 상식으로는 많이 같은 듣잖아. 것만, 네. 잘 적절하게 네, 자야 네. 된다. 그렇죠. 상식 정도 네, 정도에서 네. 얘기해야지. 잠도 잘 자, 공부 잘한다 이 어. 정도지. 네. 그걸 데이터로 증명된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아, 그 저는 그렇구나. 최근에 이제 침대 매트리스 살 때 뭐 네. 이게 팔아 먹으려고. 충분히 자야 된다고. 네. 그렇지. 침대도 과학이지. 네, 네. 야 당황스럽다. 이게 이 실험 자체가 없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인데.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구나. 네. 오케이. 심지어 안전을 담당하는 뭐 소방사나 경찰서들, 그다음에 우리 의사들 수련이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 30시간 연속 근무하고 하는데 이 책에 따르면 절대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지 않아요. 맞아. 당신한테 오진하고 실수할 확률 굉장히 높아갑니다. 근데 그 영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그 의사 영화 보면 의사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마치 근면함과 유능함의 상징인 것처럼. 지금 또 정은경 씨만 봐도 네. 너무 많이 훈련하는 기간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경고. 그 겉멋 아니야? 그 전문가들의 그거 아니야? 그쪽 세계 그거?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뭔가 그런 것 같아.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자들이 맞아요. 어떤 의사 결정할 때, 심지어 스포츠, 네. 볼트 같은 프로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수면을 잘 자는 이 사람이 프로 구단에 실제로 NBA나 메이저리그에 컨설팅도 하고 이래요. 실제 이 저자 그런 얘기도 책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했을 때 수면이 일정하게 보장된 그룹들이 경기력이 어떻게 향상됐는지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 놀랍죠. 그 콜럼버스 달걀 같은 얘기야 진짜 이게. 진짜. 아니 이거 당연히 했었어요. 100년 전에 나왔어야 될 얘기인데 그게 그러니까. 없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래서 책의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필수 조건인 이 잠을 인류가 지난 특별히 이제 근대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지난 100년, 200년간 철저하고 무시하고 내쳤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잠을 줄이려고 무단히 애를 써왔던 그런 역사라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그런 경향도. 그럼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자유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잠 때문이네. 수면 부족 때문이야. 그러네요. 아, 진짜. 또 이렇게 연결되네. 아니 그 표지도 자고 있었거든 사람이. 아, 그러네요. 쓰러져서 자는 표지였네.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아니, 진짜 대박. 그 이 사람 얘기면 그 아까 일부에서 잠이 무엇인가 할 때 잠깐 이제 잠의 생물학적인 진화 생물학적인 그런 얘기도 잠깐 언급하거든요. 네. 이 사람 따르면 지렁이와 같은 무척추 동물에서부터 거의 모든 생물들은 잠을 다 자. 아, 지렁이도 자? 지렁이도. 아, 난 지렁이 안 쉬는 잠. 잠이 세균도 자? 세균도 자는 거야? 세균도? 세균 바이러스도 자나? 좀 자야 돼. 바이러스는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까도 말했지만 잠이라는 게 진화적으로 여기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그러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의 잠을 스스로 줄이려고 하는 종이 인류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웃긴 놈들이다. 인간들은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호모 사피엔스 정말 진짜. 특이하죠. 네, 욕망이 어마어마해. 정말.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 이것들이 신이 되려고 한다. 신이 되려고 해. 근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거 그저 신에서 벗어나가고 자기가 독립하려다가 생긴 이 사단이에요 이게. 그럼 잠을 줄여야 돼 그러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처럼 인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저자가 또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정책적으로 빨리 제안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잠깐 소개를 하면요. 특히 이제 수면 부족과 교통 사고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 좀 심각하게 얘기를 그건 당연하지. 그렇죠. 네, 진짜 당연하지. 그 미국 예만 들어봐도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그 확률이나 사고 건수보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훨씬 많다는 졸음운전 거예요. 사고. 졸음운전 사고가. 근데 이건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음주나 약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홍보 있지. 노력의 예산에 비해서 수면 부족에 쓰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예산의 1%도 안 된다. 사고는 몇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따르면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것을 사고라고 하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그건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보기에는 수면 전문가로서 자기가 볼 때는 그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그렇게 잠을 못 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너무나 뚜렷하다. 그거 이해되네. 근데 또 그러네요. 그런데도 운전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자책을 해요. 그렇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가 심각해지고요.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히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비난하잖아요. 네. 근데 졸음운전으로 사고 낸 사람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죠? 좀 다르게 봐. 불쌍. 좀 긍휼하고 좀 다르게 봐.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럴까 이렇게 보는데 이 수면과학자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위험성은 졸음운전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은 자기가 알아.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일종의 고의성? 두뇌 활동을 신경 활동을 느리게 만든다는 거죠. 느리게 취하게 취약하게 하니까. 만든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음. 근데 졸음운전은 완전히 끊겨. 블랙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위험성이 더 크냐는 거예요. 반응을 좀 늦게 하는 것과 완전 블랙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차에 탄 적이 있어요. 졸음운전을 하는, 그러니까 상갓집을 같이 갔던 분이 차를 태워주셨는데 졸음운전했는데 정말 그때 아찔했어요. 블랙아웃이란 말이 딱 이해가 네. 가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수면 전문가로서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 것 비율만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하고 예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사회나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은 수면이 우리 사회나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각자 좀 사보면 데이터가 있어야 설득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죠? 네, 그냥 그렇죠. 말로 하는 거로는
이 책이 그런 거겠죠. 예, 이 데이터가 있기 책을 때문에. 보면 그 책과 또 실험 결과 과정과 결과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래서 결론은 8시간은 자라. 수면이 되게 중요하다. 큰일 난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한 번 수면 부족이 일어난 것은 결코 무엇으로도 보충하기 쉽지 않다. 근데 아까 제일 웃긴 거, 쉽게 생각하지 마라. 아까 제일 웃긴 게 그거야. 수명 단축이라는 거. 네. 아니 잠을 안 자면 수명이 늘어날 줄 알지. 맞아요. 줄을 줄 아나? 맞아요. 그 잠을 줄이면 인생을 길게 사는 것처럼 진짜. 생각을 그 생각을 네. 하잖아. 생각에서 그 생각을 못 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군요. 이 책의 한 구절 재미있는 한 구절만 소개하고 좀 마칠까요? 네.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저자가 한 말인데 보통 다른 책의 저자들과는 달리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수면 전문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저자들과 달리 나는 독자가 이 책을 읽다가 졸음이 와서 잠에 빠져든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의 주제와 내용을 고려할 때 나는 독자가 그런 행동을 하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바다. 그렇지. 제발. 잠과 기억의 관계에 관해 내가 아는 바를 토대로 판단하자면 독자가 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통합하고 기억하려는 충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니 나로서는 가장 큰 찬사를 받는 셈이니까. 와.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동안 의식의 흐름이 출렁이는 대로 마음껏 의식의 안팎을 오가시라. 이야. 나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어. 정반대로 기뻐할 것이다. 와. 야. 야 이거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이 진짜. 사람 약간 위트가 있는 사람이야? 책 전체에서? 재밌네요. 재밌죠? 네. 이게 진짜 재밌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각자 사셔서 중간중간 자신의 잠이나 수면이나 혹은 자신의 꾸는 꿈에 대해서도 궁금할 때 한 번씩 뒤적뒤적 해보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 책은 아까 그 말한 대로 그 침대 위에다가 반드시 둬야 될 필수 아이템으로 네. 그런 것 같아. 당연히. 인간이 그래야 그러게요. 된다. 네. 그렇죠. 이 사람의 얘기가 잠이 잘 못 드는가? 그러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멀리하고 책을 잠깐 읽으면 잠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부록에 의하면 그 잠을 잘 들기 위한 12가지 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책을 뭐 침대 머리맡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야, 재밌다. 뭐 재밌어요. 소감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데 네. 제목 갖고 웃기긴 했는데 이런 걸 소개하냐고.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복팟 플러스는 뭡니까?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튜 워커의 책으로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